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못 쓰신다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무쇠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자회견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일단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앞에 좀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면 안 들려. 자, 잠깐만 조용히 할게요. 잠깐만요. 네,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좀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제 왼편의 차규근 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김준영 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상훈 후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김우범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회견에 임하는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다시 또 부산에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설을 하고 싶지만 연설하면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 부산에 와서 이렇게 다시 시민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2월 13일 날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창당은 3월 3일이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저 역시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신참 초짜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의 부산 시민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많습니다. 힘을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저희가 4월 총선 이후에 원내에 들어가서 저희가 약속했던 것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을 하면 연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들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언론인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명하겠습니다. 네. 아, 어디 있나요? 아, 예. 좀 가까이 와서 하시죠. 시끄러워서. 운동을
국민 서인구 거리 유세에서 우리 국민이 지적하고 반응하면 국민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세력인 반면 이재명 대표와 중국신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말이 잘 안 들렸어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늘 서인구 거리 유세에서 우리는 국민이 지적해주면 잠깐만요. 국민을 두려워 보시는 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 않다며 저 사람들은 국민을 지배하려는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을 지배하는 세력이 누군가?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긴 질문에 짧은 답변으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아요. 가까이 서서 안 들려요. 네, 소리 안 들리, 소리 때문에. 예. 소리 안 들려서 그래요. 조금만 더. 방금 전에 김해울이 출마한 조혜진 후보가 긴급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참패다. 또 하나는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이런 시국 인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정을 수행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기성 언론들, LC 미디어들이 이런 지금 보면 기자들이 없습니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그 보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좀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랄까요? 이걸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조혜준 후보가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 같다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엄살 같습니다. 자기 봐달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힘을 모아달라는 읍소 작전 아닌가, 작전상 그런 읍소 작전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2년간 볼 만큼 봤습니다.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신당의 구호가 뭡니까? 3년을 남깁니다.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 안 되죠.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다시 힘을 모아주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관련해서 조혜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을 때 혼자 꿇지 말고 지금 며칠째 보이지 않는 부인과 함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데 무릎을 꿇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무릎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용서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남았는데 기성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언론이 다뤄주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이 기자가 되고 한 분 한 분이 방송이 되어서 전파해 주시고 오늘의 모습 여러분의 카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문자든 다 전송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자, 질문하세요.
질문 마지막 질문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국민의힘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또 국민의 미래에서 이명환 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는 잘못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이번에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자신이 있는 국민의 미래를 또 투표를 해달라라고 투표 동료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같은 뭐 비례 정당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은 기회를 줄 만큼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그런 발언은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산말로 얍실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얍실한 발언으로 적어도 부산 시민은 그런 얍실한 발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총장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예, 마지막 질문 혹시 잠깐. 진선님 고생 많습니다. 얍실한 말을 모르실 수가 있는데. 느낌으로 다 합니다. 좀만 가까이 가시죠. 안 들려. 제가 오늘 오전에 부산, 창원, 양산 도착해서 지역을 돌았는데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가면 민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산 시민들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역구 의석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 열망을 받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대로 가시게 된다면 이 민주주의 회복 문제 어떻게 정당 차원에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부 정치 평론가 또 사람들이 민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생이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사과값, 감자값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다 못하는데 1등한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과값, 감자값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값, 감자값이 세계 1위로 만든 것, 우리 민생을 힘들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걸 바로잡으려면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아서 권력을 바꿔야 사과값, 감자값을 낮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와 민생이 구별된 게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권력을 2년간 맡겨놨더니 2년간 맡겨놨더니 사과값, 감자값을 세계 1위로 만들어 놓았으니 저희가 이제 심판을 해야죠. 심판해서 그 다음에 사과값, 감자값을 원위치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래서 장 기자님이 하셨던 그 부산 경남 지역 시민들이 그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 회복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민생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현명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할게. 자, 그거 하시죠. 나도 있어.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 아마 그러면- 영상 취재 기자님이실 거예요. 그러면 조국 대표의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호남 쪽을 한번 돌고 난 뒤에 어제 그 밤에 거제에서 잤습니다. 거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김영삼 대통령 생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왜 갔느냐?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이중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당 합당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중감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부 독재와 싸웠던 그 용기, 그 다음에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그 정치 군인들, 즉 하나회를 척결했던 결기, 그것만큼은 현재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리고 저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배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지방 분권의 문제, 지역 감정의 해소 문제 역시 저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그렇고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네. 많이 딸립니다. 여러분들이 부산 시민들께서 조국혁신당을 조금 도와줘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저희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 저희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저희가 보통 다른 지역을 가면 사진을 다 찍는데요. 오늘 부산이 너무 많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번역으로 3번 나눠서 여기까지 3번, 그리고 뒤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나눠서 찍을 테니까요. 조금만 양해를 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면 조국 대표가 이동해서 찍는 걸로